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있는 대로 다 까!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찰개혁 시리즈 5번째 시간인가요? 예, 조국 전 장관 가족 관련 재판 중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내용이 방대한데요. 이분들이 다 알아서 정리를 해 주실 겁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경제민주주의 21 대표 김경률 회계사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자타공인 정유황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닙니다. 거기서 저는 스스로 정리형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워낙 많이 그 다른 매체에도 나오셔가지고 네. 이 문제에 관해서 정리는 많이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험은 많이 있는데요. 예. 또 이제 워낙 대한민국에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것만 따라가는 건 불가능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 저는 오늘 왜냐면 이게 워낙 첨예하게 대립된 사건이고 그래서 이제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보는 시선이. 네. 그래서 그 두 부류의 시선을 먼저 다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이게 왜냐면 이미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언론에서 하도 많이 다뤘고 그중에서 오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또 믿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믿고 있는 사실까지 포함해서 제가 어떤 시청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사모펀드하고 입시 부정,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으면 정의연하고 윤미현 사건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인데 사모펀드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국민들 한쪽은 이게 검찰 주장이랑 비슷하고 정경심과 조범동이 짜서 공모해서 사모펀드를 만들고 둘 다 주범이고 정경심이 실질적 주인인데 이들이 함께 돈도 횡령하고 회사도 우회 상장시켜서 왕창 먹으려고 했다. 예, 이게 검찰 주장인 것 같고요.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의 위세까지 동원된 것 아니냐. 예, 이게 검찰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은 조범동과 선수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이 선수들이 안에는 정경심 교수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조범동과 선수들이 사모펀드를 만들어서 익성이라는 회사를 우회 상장시켜서 왕창 먹으려고 했는데 아마추어인 정경심이 들어가서 투자를 했다가 물렸는데 투자금 회수가 잘 안 돼서 이자 쪽으로 돈을 조금씩 받다가 그걸 검찰이 횡령으로 고발을 한 사모펀드 단순 투자자 전형적 사건이다. 이런 이제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재판 녹취록을 200페이지가량 되는 거를 쭉 읽었어요, 사실은. 이 재판 녹취록이라는 거는 법조 기자들이 이 조국 관련 재판 지금 19차까지 진행됐습니까? 다 쓰잖아요. 예, 몇 시간 동안 다 쓰는데 그걸 다 읽고 기사를 쓰는 선수들도 많지 않을 텐데 제가 어쩔 수 없이 다 읽었습니다. 읽어보니까 두 가지 시각이 이렇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나름대로 법률적으로 증명돼 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아닌 것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큰 그림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이것부터 좀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초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검찰 수사가 그렇게 많이 쏟아질 만큼의 그런 사건이었냐의 성격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럴 만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됐다. 그러니까 유죄나 무죄냐를 떠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모펀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는 뭐 이제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특히 그때 뭐 가로등 생산기 업체부터 뭐 태양력 발전 뭐 하는 업체 이런 데를 통해서 주식을 뭐 투자한 거를 뭐 몇백억까지 늘려서 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대선 자금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뭐 그랬죠.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김무성 의원. 김무성 전 대표가 그랬나요? 홍준표 대표가 그랬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러면서 언론에서 한참 많이 나왔던 게 이른바 코링크 실소유주 논란이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코링크 P라고 하는 사모펀드를 만들고 지배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
뭔가 이 부정한 어떤 뭐 알력이 됐든 권력이 됐든 정보가 됐든 이런 것들이 개입해서 큰 돈을 크게 튀기려고 했다. 이런 그림으로 처음에 검찰도 들어간 것 같아요. 예. 계기가 어찌됐든 언론에 그런 식으로 알려졌고 그걸 아직까지도 믿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당수가 믿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 이런 부분은 사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공소장에조차도 그런 것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건 조국 장관이 아니라 정경심 교수의 문제가 됐는데 예. 정경심 교수 쪽에서는 빌려준 이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이자를 받았다고 하고 검찰에서는 그게 아니라 회사에서 빼돌린 돈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 돈 2억 6천원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예. 그 회사에 어떻게 보면 알력을 행사했다거나 아니면 청와대 고위공직자로서 알 수 있는 정보를 줘서 많은 값을 튀겼다거나 예. 그러려고 했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지금 검찰의 공소장에도 없어요. 재판 과정에서 그런 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코링크 실소유주와 관련해서는 코링크의 실소유주는 거의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게 다른 것보다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는 혐의 중에 검찰에 공소를 제기한 것 중에 이 허위 사실로 공시를 했다. 예.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에 실제 투자된 돈이 16억 원인가밖에 안 되는데 예. 이걸 100억 원으로 공시를 했다. 이건 이제 초기에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청문회에서도. 근데 이거는 재판장에서 성명을 구하라고 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주주 투자자 신분일 뿐인데 예. 이거를 공시하는 주체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밝혀야 된다라고 돼 있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 다른 거 이게 모르겠어요. 2억 6천만 원을 실제로 횡령인지는 이제 재판 중이니까 제가 의견을 함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최소한 초기에 제기됐던 어마어마한 의혹들은 이미 검찰의 공소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없습니다. 회 기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그 부분부터 한번 말씀드려보면 그럴 만한 실제 여러 사안이네요. 가지로 예. 이제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었고 이제 저도 하나 드러난 사실은 뭐가 있냐면 우모 씨가 뭐 유튜브니까 실명 얘기해도 되겠다. 오국환 씨가 예, 이렇게 일성, 예, 코링크의 이제 조범동 씨에게 예. 이렇게 약 60억 상당의 WFM 주식을 준단 말입니다. 예. 사실상의 무상증여를 한단 말입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이제 팩트잖아요. 예. 이제 뭐 공시도 돼 있는 사실인데 우국환이 조범동에게 예. WFM의 주식 60억 원어치를 무상으로 줬다. 그렇죠. 예, 예. 예. 상장 주식을 60억 원어치를 준단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상장사의 경영권마저도 이제 최대 주주가 되는 거죠. 코링크가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애초부터 얘기했던 권력형 비리 의혹이 있는 부분이 아닌가. 사실은 이제 제가 야, 왜 이 부분은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이렇게 페이스북에 한번 올렸더니 모 기자님이 한번 연락이 왔더라. 이걸 왜 이건 정말 수사가 안 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기소가 안 말씀처럼 공소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예, 이 부분이. 그래서 한번 자신이 알아보겠다. 이러저러 알아보더니 검찰이 봐줬나? 그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우리 양 변호사님의 의견을 물어봐야 될 텐데, 예. 아니 사실 이제 예. 변호사분들한테 많이 이제 조언을 구했는데 예. 이게 구체적인 어떤 뭐 대가 관계, 구체적인 뭐 뇌물이 되려면 구체적인 현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뇌물 혐의로 이렇게 기소하긴 힘들었다 이런. 답변을 간접적으로 받았습니다. 예. 무상으로 준 거는 맞아요? 무상 맞습니다. 근데 그게 줬는지 안 줬는지는 그러니까 줬다는 의미가 완전히 준 거냐. 지금 예. 조범동 씨 같은 경우 주장하고 있는 게 익성이라는 쪽에 의해서 본인이 자부금을 관리했었고 예. 거기서 투자받은 돈을 통해서 이제 제2의 상장사를 또 하나 만들려고 했다. 이른바 한쪽은 익성에서 자금을 대고 예. 한쪽은 그때 2차 이게 뭐 자동차 배터리에 관련된 특허가 있어서 예. 이걸 진주라고 쓰더라고요. 예. 진주를 포장을 해서 자본을 들여와서 튀기려고 했었는데 이게 상장이 제대로 안 됐다. 그리고 익성 쪽에서 이제 자본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줬다라는 부분이 실제로는 받은 게 아니고 관리를 맡았다는 쪽으로 조범동 씨는 얘기를 했고 이게 만약에 중개 확인이 됐으면요. 예. 아유 그거를 그거 뺐겠어요 검찰에서. 변호사님, 근데 네. 지금 이 사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은 이게 우국환이? 공시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국환이 WFM 주식을 제가 뭐 약간 수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120만 주를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제가 먼저 사모펀드 대표인 코링크에게 줍니다. 코링크에게. 코링크에게. 네, 코링크에게 120만 주를 줘요. 예. 그런데 이제 공시는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예. 공시는 내가 예. 우국환이
코링크에게 중대한 그 계약상의 위반을 한 것을 이유로 해서 줍니다. 중대한 계약상의 위반. 예. 그 중대한 계약상의 위반이 뭐냐면 당시 WFM에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투자 이렇게 제가 용어는 다룰 수 있는데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되는 예. 그런 일이 있는데요. 이것을 내가 이와 같은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것이 중대한 결함이고 예. 중대한 어떤 계약상의 하자이므로 내가 코링크에 준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것은 뭐냐면 코링크의 장부에는 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코링크에 이제 그 주식을 받은 코링크의 장부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무상 수증 우국환으로부터 무상 수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이건. 네, 그 네, 여러 이제 차례. 공소장에는 일단 안 들어가. 네, 공소장에는 없습니다. 없는 부분이라 저는 이제 정확히는 알 수가 예, 없고요. 예, 예, 예. 다만 이제 공소장이 만약에 정경심이나 조국을 겨냥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네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증여 자체가 네. 제가 취재를 했던 경험으로는 사모펀드에서 주가 조작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120만 주가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작전 세력으로 네. 사모펀드에서 뭐 돌렸다가 뭐 했다가 이런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권력형 비리라고 하려면 예. 그 뒤에 이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코스닥 잡주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행태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그쵸. 식으로 그러니까 예. 그게 조국 장관과 연관이 있는 건지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의문이 들었죠. 야, 우국환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를 보고 조범동한테 이렇게 수십억 거의 기백억에 달하는 것으로 이제 기억하는데 기백억에 달하는 주식을 줄 수 있냐? 이건 이제 조국 장관을 보고 준 것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했던 건데 그런 이제 의심에 따른 뭐 근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이제 검찰이 짚어내지 못했기 지금은 없는 때문에. 거죠. 네, 지금은 일단 없고요. 공소장에는 없습니다. 네, 없고요. 그건 맞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추가 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조범동 씨가 주장하고 있는 거는 예. 익성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본인이. 예. 그러니까 거기는 무상증자로 쓰였다고 예. 할지라도 예. 애초에 코링크를 자기가 관리역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러면 코링크의 무상증자를 우국 씨가 했다는 건 사실은 자기 주머니에 습해서 자기 회사에 넣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도 모르는 예. 얘기인데.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 검찰의 주장, 그 정경심 교수가 주범이다. 네. 주범 그 공범이자 주범이다. 그런 이 식으로 주장은 주장하는 납득이 것으로 됩니까? 일단 이 부분은 사실은 아예 없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아예 없어졌다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차명으로 그러니까 블라인드 펀드라는 것을 예. 이게 주장을 했잖아요. 예. 네, 정경식 교수 측에서는 이 회사가 뭐 배터리 응급제 같은 걸 생산하는 회사고 예. 라는 정도까지는 알았지 음. 구체적인 회사 이름 같은 것은 몰랐다라고 하고 있고 예. 검찰에서는 아니다. 어떻게 그걸 모를 수가 있었느냐. 예.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고 근데 이거는 뭐 주범인이 만일 따지는 게 좀 무서워지는 게 이거를 알았다고 했을 때 달라지는 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인 거거든요. 조국 교수와 관련된. 예. 예.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을 그러니까 조국 교수도 조국 당시의 민정수석도 알고 있었다면 부인도 알고 조국 민정수석도 알고 있으면 예.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펀드가 어떤 주식에 특정 주식에 네. 투자를 했다. 회사를 이걸 알고 회사, 있었다면. 예. 예. 그러니까 그 펀드가 아니라 그거면 사실 이제 주식을 매입한 게 그렇지,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근데 아. 그 정도밖에 설령 유죄라도 그런 게 있고 사모펀드 관련해서 제일 큰 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2억 6천만 원 받은 게 예. 이 그게 초기에는 횡령이냐 아니냐? 횡령이냐 이거죠. 근데 처음에는 진행된 상황은 정경심 교수 측하고 검찰 측에서는 이걸 회사에 직접적으로 투자해서 투자금을 돌려받은 거다 그랬고 예. 정경심 교수 측에서는 아니 빌려준 돈이다. 이게 일단 그 차용증도 있고 그다음에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이유를 정해서 받았고 또 환수도 했다. 그래서 대여금이다 주장을 해줬는데 최근에 이제 재판장은 투자냐 대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죠. 예, 예. 투자냐 그렇죠. 대여냐가 예, 중요한 게 예, 아니라 예. 회사 돈을 불법적으로 빼서 가져다 준 것이 맞는지 그리고 회사 돈을 불법적으로 빼다 주는 것을 정경식 교수도 알았느냐. 알았는지. 그러면 그게 횡령이냐 아니냐 중요한 거는 네. 회사 돈을 불법으로 뺐냐 네. 안 했냐. 근데 이 역시도 사실 이게 제일 큰 혐의예요. 이게 제일 큰 혐의라고 제가 강조드리는 뭐냐면 아까 초기에 나왔던 예. 권력형 의혹과 생각을 해보면 예. 물론 2억 6천만 원 횡령 큰 횡령이죠. 예. 하지만 이게 이게 만약에 횡령이라면 예, 예. 특수부가 그렇게 정말 이접듯이 해야 될 수사였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이에요. 자, 주범이라는 거는 빠졌었고
빠졌고 횡령이냐 아니냐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모펀드. 이제 이게 예. 그 정경심 교수의 죄송합니다. 조범동 씨의 공소장을 보게 되면 예. 횡령 혐의 금액이 이제 2억 6천만이 아니거든요. 예. 그건 조범동 씨가 받은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저는 애초부터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게 이게 이제 그 조범동의 무자본 M&A와 주가 조작이 얽힌 이와 같은 이제 뭐 자본시장에서 이른바 흔한 장난에 정경심 교수도 이해관계를 같이 해서 합류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 과연 이것을 2억 6천만 원에 한정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과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범동 씨가 횡령한 수십억의 그 자금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예. 그렇게 본다라면 조금은 우리가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네. 아니 근데 특정해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면 네. 누가 횡령했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횡령이다 그러면 누가 횡령했어? 조범동이 횡령했어? 정경심이 횡령했어?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누구 돈을 횡령했어? 그러면 이쪽 법인 돈을 횡령했어. 예.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죄야. 예. 그럼 누가 그 주체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주체가 조범동이냐 정경심이냐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공소장에 가려서 기소를 했다니까요. 그렇죠. 예. 예. 검찰이 그 가려낸 거는 2억 6천밖에 없어요. 2억 6천밖에 없는 거죠. 정경심 교수에게 연결시킨 건. 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이자조로 받았다는 것이고 정경심 그것을 사실은 횡령을 해가지고 이쪽에 준 건데 횡령한 것을 이미 알고 받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주장인 겁니까 검찰은? 검찰에서는 애초부터 예. 그게 돈이 10억이 들어간 게 음. 정경심 교수가 그것도 투자한 거라고 봤어요. 네. 회사에 투자한 걸로 봤기 네,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그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정경심도 코링크 피해 돌아가는 예. 사정을 그리고 돈 집행하고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빼내는 것도 불법적으로 조범동이 뺐지만 직접 실행을 했지만 정 교수도 투자하자니까 알고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정 교수 측에서는 아니다. 빌려준 돈이니까 이자만 받았다라고 했던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빌려줬던 투자이든지 간에 불법인 걸 알았다면 이거 범죄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그 부분을 다시 양쪽 다 정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됐어요. 근데 지난 재판인가요? 지지난 재판에서 딴 사람에게도 이런 식으로 이자조로 준 게 있느냐 없느냐 나왔는데 두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 10%, 한 사람 6%. 네. 그래서 정경심 교수처럼 10% 받아간 사람이 있어. 그리고 좀 낮게 6% 받아간 6%도 굉장히 큰 돈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조문동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 코링크를 만들 때는 만들었는데 예. 익성이 이제 이른바 전주가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본인이 이제 조문동 씨도 나름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뭐 이름이 그쪽에서 조금 이제 알려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거를 제대로 뭐 관리하는 역할은 맞았지만 월급도 못 받고 예. 뭐 큰 소리도 못 내다가 이제 정경심 교수하고 다른 사람의 돈을 좀 끌어다가 회사에 그래도 한 20억가를 넣으니까 예. 그때부터 좀 대우가 달라졌다. 그렇게 이제 조범동 씨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정경심 교수 입장에서는 그 조범동 씨의 말이 맞다면 그냥 고유를 보고 집어넣었던 거고 뭐 증거로 여러 번 이제 얘기가 나왔던 언론에서 보도된 거 회사에 대해서 잘 운영되고 있냐 이런 것들은 내 돈 맡긴 회사인데 당연히 잘 돌아가야 되는 게 맞는 그렇지. 거고 그런 정도가 되는 거고 그걸 체크를 하면서 어디에 투자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물어봤다 이런 식인 그런 거죠? 식인 거고 검찰 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다라면서 그 유명한 이제 강남 빌딩 강남 얘기를 또 빌딩. 얘기를 예. 하거든요. 지지난 재판이었던가요? 예. 이제 강남 빌딩 얘기를 또 이제 증거로 꺼낸 겁니다. 검찰에서. 근데 강남 빌딩하고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대선 자금하고는 이게 괴리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고 했다가 재판에서는 강남 빌딩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라는 거는 이게 꿈이 너무 좀 쪼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뭐 이제 검찰이 대선 자금을 예. 이렇게 기소한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예. 이렇게 저도 뭐 재판 녹취록을 제가 접할 수는 없으니까 예. 우리 KBS에서 지금 기획으로 좋은 기사가 나오던데 이제 법원의 시간이라고 예. 저는 이제 그것에 근거해서 좀 많이 이제 말씀을 하시면 네네네 예. 하면은 지금 이게 이제 정경심 교수 그리고 뭐 코링크 이 자금으로 대해서 약간의 혼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간단히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거 하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코링크에 대해서는 이른바 코링크 1기와 2기라고 해가지고 익성이 중심이 되었던 시기와
그리고 그 이후 WFM이 중심이 되는 시기 이렇게 좀 나눠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저 역시도 이제 그 정경심 교수의 10억 이것이 대여금이냐 또는 누구에게 대여했느냐 지금은 이제 법정에서 보니까 정경심 교수가 그 10억을 코링크에게 대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재판 과정에서 모아지고 있던데 제가 입수한 정보들 자료들 에 보면 이제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 어떤 겁니까? 뭐냐면 예. 이거 한 부분만 말씀드리자면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아, 괜찮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에 자금을 대여하는 적이 없어요. 대여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재판정에서 그렇게 모아지던데 예. 그리고 오히려 10억을 대여했다라고 하면 더 심각해질 걸? 무슨 말이냐면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것 같아요. 정경심이 코링크에 10억을 대여했는지 안 했는지 정경심 교수조차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예. 약간 제가 오버를 해보면 예. 검찰도 변호인들도 약간은 헷갈리고 아니, 있는 부분 왜냐면 아닌가. 단순 투자자라는 가정에 보면 예. 제가 가령 강남에 있는 아저씨예요. 네네. 그래서 20억 정도를 투자를 했어. 네. 근데 그 5촌이야. 네. 그래서 뭐 잘 돼가? 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근데 이 너무 물려 있어서 몇 년 동안 뭐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제 수익을 좀 요구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든 끌어다 줬어. 네. 네네. 그래서 끌어다 줘서 계약서 쓰라니까 썼어. 네. 이거는 뭐 이렇게 해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썼어. 네. 단순 투자자라면 네. 그 돈이 네. 코링크로 갔는지 익성으로 갔는지 그것까지는 모르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제가 한 말씀만 예, 먼저 예. 드리면 짧게만 저는 정경심 교수는 여러 투자 경로를 거치는데 예. 웰스 CNT다 IFM이다 거치는데 예. 제 생각에 정경심 교수는 WFM을 중심으로 이렇게 사고를 하시는 것 같아. 본인은 결국은 모든 자금 흐름도 예. 사실은 모든 투자 금액도 흐르고 되돌려지고 해서 결국은 WFM으로 가거든요. 말씀 끊었어요. 이제 죄송한데. 아니 예. 괜찮습니다. 그때 이제 코링크에서 운영했던 펀드가 3개였어요. 예. 네. 3개 중에서 이제 WFM하고 말씀하신 네. IFM인가 저도 이제 죄송한데, 이름이 네 개. 4개였나요? 네. 그 중에서 한 펀드에는 돈이 많이 몰리질 않았고 정경심 교수 몫으로 만들어진 펀드는 거기서 끝나요. 그게 네. 그러니까 16원인가 네. 20억인가밖에 예, 보험이 예, 안 예, 됐는데 예. 그걸 이제 100억이라고 공시했다고 그것도 네, 이제 네. 검찰은 잘못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그것마저도 잘못이라고 볼 만큼 사실은 검찰로서는 엮을 수 있는 건 다 엮었어요. 공소장에. 제가 봤을 때 제 입장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이 안 돼 보이는 것까지도 엮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리고 다른데 오히려 돈이 집중적으로 모인 데는 다른 데 더 많이 들어갔어요. 예. 근데 그 WFM에 직접적으로 정경심 교수가 알았던 들어갔든지 간에 저는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돈의 크기가 예.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저쪽에서 몇백억 단위로 움직이면 익성 쪽에서 예. 뭐 최소한 100억이 움직이면 이거를 직접 알고 들어갔다도 10억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네. 주도권을 주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어차피 안 됐고 잘해야 그건 이제 공소장에서 일부가 인정되겠죠. 호재가 있으니까 여기 주식을 차명으로 산다. 이런 얘기 정도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정준식 교수가 뭐 이렇게 빌려주냐 코링크였냐 개인에게였냐 이런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조범동 씨에게 빌려줬지만 조범동 씨는 그걸 가지고 코링크에 집어넣은 건 맞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거를 정 교수가 직접 코링크에 대여를 해줬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죠. 아니느냐 이런 부분조차도 사실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니 강남에 대학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이 예. 내가 이걸 코링크에 집어넣을 거야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 그렇죠. 선수들이 그렇죠. 다 모여 있는데 예. 사모펀드 시장은 정말 선수들의 예. 시장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펀드가 재판정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경영 참여형 블라인드 펀드죠. 경영 참여형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재무적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수익을 따먹겠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한 회사를 인수합병해가지고 그렇죠. 코스닥에 우회 상장을 시키든 뭐 어떻게 해서는 해서 내가 돈을 왕창 먹겠다 10배든 20배든 이런 그렇죠. 거죠. 예. 이거는 지들 나름대로의 어떤 뭐 금융공학이라고 지들은 주장하는 그런 그 잡주들 선수들의 그 판이야.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초기에는 예. 말씀하신 그 선수들의 판의 그 예. 판을 구도를 예.
정 교수가 주도한 것처럼 그래서 조국 펀드로 알려졌잖아요.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건 말이 안 돼. 이미 네. 그건 안 된 거고. 그건 말이 안 돼. 그럼 네. 그게 안 된 상황이면 남은 게 없어요. 남은 게. 이게 거기서 이제 하는 이거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결국에는 예. 이제 오늘은 이제 사실 조국 장관 얘기를 해야 네. 되니까 네, 조국 네, 장관과 관련해서 우리가 권력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는 거 흔히 하는 게 뭐 뇌물 내지는 뭐 청와대의 기밀을 누군가에게 줘서 예. 공무상 기밀을 유출한다는 나중에 뭔가를 받으려고 했다든지 특혜를 줬다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예. 정말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이걸 왜 스스로 이렇게 조롱을 자처하나 싶은 게 결국 그 권력형 비리로 나온 건 딱 딸이 받은 600만 원 장학금 뇌물로 기소한 거예요. 그게 200만 원씩 200만 원씩 세학기. 세학기. 사실은 그 전에도 받았는데 예. 민정수석 된 이후에 받은 거 600만 원이고 예. 그 600만 원의 대가가 부산 의료법원 부산 의전 합격. 합격이 아니라 예. 그거를 준 교수를 예. 부산 의료원 원장으로 보냈다. 아. 네. 근데 이게 이쪽이 더 크다며요. 뭐가요? 양산에 있는 게. 아니 양산에 있는 거 크고 적걸 떼어서 부산 의료원 원장 600만 원 주고 갈 수 있으면 저도 600만 원 어디 가서 쓸게요. 그리고 민정수석 저는 이 말씀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부에 그렇게 민감한 사업을 하는 사람들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거냐면 그럼 뭐 조국 당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그 전에 제가 구체적으로 특정을 안 할게요. 누군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예. 민정수석과 식사 자리만 주선을 해주면 억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검찰 출신들이 있을 때 이 600만 원 뇌물 사건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이거 혹시 아세요? 이 공소장에 네네네. 써져 있는 거? 내용 읽었습니다. 네. 어떤 보수지 기자가 선배 이거 한번 보세요. 되게 웃겨요. 이렇게 주더라고요. 이게 600만 원의 뇌물 사건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이게 좀 뻥친다. 이게 그러면 뇌물을 잘 하려면 이 사람을 유급을 안 시킬 것 같아요. 제가 같으면. 유급을 2번을 안 시키고 철저하게 얘를 관리를 하면서 그래 조국 전 장관 민정수석 딸인데 이게 좀 케어를 해야 본인이 더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유급은 다 시키고. 아니 600만 원 저도 주겠다니까요. 어디 가서. 저 부산 의료원장으로 치면 뭐 변호사 시장에서 어느 정도가 될까요? 어디 저기 공익법인 같은데 대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보수지 기자도 약간 좀 이상하다고. 저는 그거를 넣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왜? 권력형 비리라고 했는데 권력형이라고 부를 만한 게 너무 안 나왔거든요. 없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코링크가 4개의 펀드를 했었고 그린, 배터리, 레드, 블루 사실 다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이제 배터리 펀드인데요. 예. 이 배터리 펀드의 운영 과정에도 또 우국환 씨가 조범동에게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제공하거든요. 이제 배터리 펀드에서 이제 2가지를 운영하는데 이제 그 문제의 익성하고 또 하나 이제 하나 상장사 이렇게 하는데 상장사 주식이 불과 운영한 7개월 만에 이제 3분의 1 토막 이렇게 나버립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펀드는 어마어마한 손실이 난 거죠. 이때 이 손실을 어떻게 이제 보전을 하냐면 우국환이 또 익성의 주식을 비상장사인 익성의 주식을 1년 만에 이제 약 2배의 가치를 쳐줘서 이제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국환과 조범동의 고리가 지금 여기에서 한 50억, 아까 말씀드린 것에서 아마 그게 7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2가지 고리로 해서 이제 약 그 100억을 넘는 그런 이제 금전이 가는데 저는 이제 계속 주장했던 게 그겁니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권력형 비리로 있을 수 있다. 뭐 우리 이제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죠? 뭐 의율한다고 하나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뭔가 스모킹 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파악한 거는 사실 제가 이제 그쪽 그 사건 진행 과정 중에서 뭐 다른 저도 이제 경제지나 이런 쪽에 보면은 익성이 준 게 아니고 어차피 지배하고 있으니까. 아니 약간 오해하시는 아니 그러니까 본인 우국환 그때 대표가 사실상 단순 투자자가 아니라 코링크도 사실상 지배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는 그렇게 아니 죄송한데 약간 오해하고 계시. 우국환은 익성하고 상관없는 거죠. 저 주유하는 그쪽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 전주가 좀 바뀌었는데 그 중에 큰 손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큰 손들이
자기가 직접 자기 회사를 가지고 뭘 운영한 건 아니고 코링크라는 이 사모펀드를 운용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뭔가를 수익을 만들어내려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중개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닌데. 회 계사님 주장은 그러니까 우국환이 조범동에게 그렇게 큰 페이버를 그렇죠. 수백억 원에 금전적인 달하는 페이버를. 예. 금전적 페이버를 준 데는 뭔가 비하인드가 있을 것이다. 그게 뭐 권력과 관련돼 있는 거 아닌가? 이게 이제 팩트는 그와 같은 금전적 페이버를 줬다는 줬다. 것이고요. 이것은 이제 객관적 사실이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추측들을 해보면 예. 우국환 씨가 이제 정치권에 계속 이제 주요 스폰서로 있어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제 중앙대 모 학과를 나온 이제 그리고 여야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렇게 본다라면 이분이 과연 이제 조범동에게 100억이 넘는 그와 같은 이제 금전적 편익을 제공한 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저는 이제 여기까지. 다만 이제 그 부분은 사실이죠. 공소장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수사가 안 돼서 뭐 이랬던 거는 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저로선 모르겠습니다. 이제 예. 그게 무슨 이유인지. 그다음에 이제 검찰로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 네. 부분에 이제 점선을 저기까지는 정 관계까지는 연결을 못 시킨 거겠죠.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아니 지금까지는 뭐 네네네네. 그런 거는 뭐 맞죠. 제가 뭐 예. 그럼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지금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이 어떤 독직을 했다. 네. 이거는 뭐가 있나요? 아니, 독직은 없고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아까 공직자율법 말씀드렸잖아요. 공직자윤리법. 사모펀드가 특정 주식에 투자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알았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네.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까? 다른 그러니까 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 지점을 하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께서 상당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 성과물들이 나왔다고 이제 페이스북에도 올리셨는데, 이제 상상이 관련을 좀 이제 계속 추적해보고 주목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예. 그때 당시 2016년, 17년에 상상인이 그 저축은행, 죄송합니다. 증권사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예. 증권사를 인수하고 그것에 이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있었는데, 예. 이때 이 대주주 적격성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었냐, 예.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예. 두 지점이 있었던 거죠. 하나는 남부지법에서 모 검사가 이번에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정관인 모 검사의 힘을 빌어서 문제가 없다라는 예. 이 유준원 씨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 뚜렷한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확인서를 이제 제출해 준 게 있고, 예. 이 부분에 이제 주목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남부지검에서 검사가 확인서를 써준 것만으로 대주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있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이제 검사의 확인서가 있다 하더라도 금감원에서는 계속 일관되게 반대를 해왔었는데, 예.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땅땅땅 이와 같은 이제 검찰의 확인서가 있으므로 이것이 괜찮다라는 이제 통과도 됐고, 실제로 이제 대주적격성 심사도 통과했는데, 이게 과연 그 시점하고 네. 그 조국 전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시점하고 시점은 시점은 일치하는데 예. 그 시점이 일치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죠. 저 역시도 아니 지금 상상인 같은 경우에는 예. 이 뭐냐 그 코링크 피하고 상관없이 예. 굉장히 많은 회사들의 지금 이른바 악성 채권자 노릇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많은 투자를 합니다. 많은 투자를 그렇습니다. 했고 사실은 M&A 한다 그래서 그 예. 회사들은 망가진 곳들도 많이 있다. 그렇죠. 예. 돈은 들어갔는데 네. 나중에 이 회사는 공중분해되고 이익은 이익대로 얻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상상인이 이제 네. 이른바 뭐 코스닥의 하이에나라고 기업 불리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거죠. 역할도 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그 시사타파의 시민보 기자 같은 뉴스타파. 죄송합니다 심 기자님. 뉴스타파의 시민보 기자 같은 경우 이제 그거를 취재할 때 했던 사람이 제보자 X로 알려졌고 그렇죠. 지모 씨라고 해서 얼마 전에 공교롭게도 그 채널A 검은 유착과 관련해서도 또 맞습니다. 이철 전 벨루미드스펀트 대표하고의 그 중간 다리를 놨던 맞습니다. 사람도 이 예. 제보자 X고 예, 맞습니다. 근데 이 제보자 X가 대표적으로 이 정경식 교수의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다라는 또 코미디다. 코미디다 예. 이렇게 예. 또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상상인과 관련해서 그분이 이거는 또 참 재밌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남부지검에 네네. 이른바 여의도의 금융 전문 증권 수사팀이 운영이 됐었잖아요. 여의도 네. 가까우니까 그거를 그 제보자 X라는 사람이 도와줬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들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조국 민정수석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너무 좀 무리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봅니다. 저는 이제 당시 금융위 회의를 통과할 수 있기 위해선 그게 대주적 격성 심사가 과연 남부지검 검사의 그와 같은 확인서 환장으로 될 수 있냐. 이건 저는 이제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마침 그 대표가 구속됐으니까 네네네. 그거는 당연히 수사를 하겠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금융위에 그 수많은 압력이 있다고 치고 네.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조국이야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예. 이제 저한테 쏟아지는 질문이 그 참여연대에서도 제가 예. 문제 제기를 하면 예. 그럼 김해계산은 그 사라진 뭐 예를 들어 2억 6천이 예. 8,500만 원이 김해계산 조국한테 갔던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 지점이 조국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고 다만 저는 그 금융위원회에서 당시 대주적 제가 여쭤보는 거는 네네네. 금융위에 우리나라에서 가령 영향력을 진짜 행사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네네네네네. 가정을 할 수 있는 네. 사람이 500명이라고 치면 네. 왜 500명 중에 그게 조국이어야 되는 거죠? 제 말씀은 그래 예. 이런 식으로 좀 저도 빗들어서 대답을 예. 드려보면 예. 당시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그와 같은 대주적 격성 심사가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위원장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아닌 것 같고 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아니다. 그럼 그 위로는 누구냐는 거죠. 저 역시 이제 몇 명들은 이제 뭐 저도 추론을 해보고 추측을 해보고 하는데 좁혀질 수 있는 몇 명 중에는 한 명일 수 있다. 분명히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시스템이 아시겠지만 네. 위원장 한 명이나 부위원장 한 명으로 어떤 전 불가능하다고 돌아가는 생각해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 부분에 위원회잖아요. 주목하는 겁니다. 네,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는 네.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이 정도까지 정리가 된 거죠. 지금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는 자료를 보지 않는 한 여기서 예. 마무리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가 된 것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시 부정과 관련해서 두 가지 또 시선이 있습니다. 입시 부정은 아까처럼 정리를 제가 해보자면 동양대 표창장을 뭐 파일이든지 뭐든지 좌우지간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서 부산 의전원에 합격했다. 사문서 위조와 입시 사정을 방해한 업무 방해다. 그 와중에 증거 인멸 등이 일어났다. 이게 이제 검찰 쪽 주장인 것 같고요. 검찰 쪽 주장을 반박하는 주장은 검찰은 아직도 위조 증거나 위조 방법 일시 등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다. 거의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청문회 당일 정치적 기소를 했다는 반증에 다름 아니다. 이 두 가지 주장들이 지금 겹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들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공소장 변경을 한번 검찰이 신청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문회 당일날 기소한 부분들은 글자가대로 그냥 종이를 프린트한 다음에 예. 도장을 막 갖다가 찍었다라는 거고 예.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파일로 프린트를 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때 공소 제기한 거를 그때 제기한 게 맞으니까 이걸로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예. 법원이 허락을 안 해줬어요. 예. 어떻게 도장 찍어서 만든 표창장하고 인쇄를 프린터 파일로 한 거가 같을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공방 진행 중입니다. 공방 진행 중이고 검찰에서는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지난해 알려졌을 때는 마치 검찰이 이 복원 과정을 하나하나 다 가지고 있어서 바로 프레젠테이션만 한 번만 하면 다 그냥 정리가 된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아직은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왜 안 내는 있으면 왜 안 내는지 모르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고 이제 이거는 결국 이제 이 위조 문제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거고요. 한 가지는 이제 동양대 그게 봉사상이죠. 예. 동양대 봉사상인데 부산대 의전원 당시에 입학 담당 사정관들은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동양대 봉사상 표창장 여부는 아예 반영이 되지 않았다. 아, 아예 내역이 자신들이 면접을 보는 과정에서 서류에는 그런 거 주어지지도 않았고 누구인지는 당연히 몰랐다. 예, 그 이제 조국 장관의 딸이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그 표창장 말고 다른 입시 관련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각종 고등학생 인턴이라는 표현을 써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인턴이라도 체험 확인서 이런 것들 중에서도 조 전 장관과 관련한 부분은 서울대 공익법센터라든가 아니면 그 공익법센터가 어떤 식으로 연결을 지었냐면 검찰에서는 이런 품앗이
예. 품앗이를 해서 다른 예. 학부모들에게도 연결이 되고 뭐 학생들도 불러서 해주고 스펙 품앗이. 스펙을 예. 만들어줬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두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다투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당시에 실제 조국 전 장관의 딸을 지도했던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뭐 대부분은 과장은 있을지 몰라도 허위는 아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실습들은 다 충실히 했다. 그리고 중간에 특히 이 언론을 통해서 잘못 나간 부분들도 많다. 뭐 초록의 저자로 기재가 되는데 논문 저자인 것처럼 기재된 부분도 있었고 좀 법원의 그 공판 과정에서 해프닝도 있었어요. 프리젠테이션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저는 논문 학술대회 발표지 안 가고 봤습니다만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학회에서는 그 저런 어떤 판 포스터 만들어 놓고 그 옆에 서 있다가 물어보면 간단한 질문 같은 거 대답하고 이런 게 포스터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고등학생이 프레젠테이션 하냐. 프레젠테이션을 PPT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설명하고 이런 건데 일본 가서 국제학술대회에서 어떻게 고등학생이 하냐. 교수는 아니 영어 잘하기 때문에 포스터 프레젠테이션 충분히 한다. 근데 결국 알고 보니 내용은 그거였던 거예요. 글자 그대로 포스터 만들어 놓고 옆에 서 있고 논문 이거 뭐 물어보면 논문집 전해주기도 하고 간단한 건 대답도 해주고 그건 할 수 있는 거였고요. 근데 이게 어쨌든 허위냐 과장이냐를 떠나서 그러면 조국 전 장관과는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제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게 뭐 조 전 장관이 직접 뭘 만들었다는 둥 뭐 저기 그 확인서를 뭐 직접 출력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결국 그때 이른바 품앗이라는 걸 한 것은 그 2010년도에 최초로 그 외국어 그러니까 입시 전형 과정 중에 외국 유학반을 했던 친구들을 뽑는 입시 전형이 생겼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지금은 수시라고 불리는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 몰랐고 체계가 안 잡혀있던 상황이어서 학교에서 코디네이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아는 뭐 이게 대학 교수하는 부모가 있고 뭐 어디 뭐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로 교수들이었어요. 교수들이었는데 그거를 조국 전 장관이나 누가 직접 한 게 아니라 학교에 코디네이터가 있었다.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그때 당시에 지금 뭐 그거를 입시 부정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 코디네이터 했던 학생들은 다 걸리는 거예요. 제가 악법, 이렇게 불법을 불균형하다, 이렇게 평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로서는 이게 뭔가를 불법으로 처벌하려면 기준이 있어야죠. 이 선을 넘으면 불법이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처음 도입된 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몰랐고 무엇보다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식 교수가 주도한 과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스펙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과정. 그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회 계사님은 이거는 이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일반적인 어떤 시민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제 시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그것은 다 허위로 판단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이제 표창장, 인턴 증명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아직 다투고 있어요. 다투고 있죠. 물론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표창장이나 이런 거는 허위로 이미 판명 난 걸라. 저는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우리 보도라든가 충분히 그렇게 이제 판단할 만큼의 보도량이 나왔고 또 어떤 게 맞는지는 아직 재판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언론에는 보도가 됐을 때 생물학과 교수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물 갈아주는 일을 했다. 선인장에 물 주기를 일지로 써서 보냈다. 라고 했는데 그런 허드렛 일을 했다라고만 나왔어요. 근데 이제 교수는 증인으로 나와서 그러면 대학 교수가 고등학생한테 뭘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배양 접시에 물을 바꾸는 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초록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선인장에 물 주기 뭐 접시 물 갈기 이거를 허드렛 일이라고 보도를 하면 그럼 고등학생이 뭘 시켜 내가? 이렇게 교수가 역으로 질문을 했고 교수도 일부 이런 뜨고 심지어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그럼 왜 그런 일 시켜놓고 검사가 그런 일 시켰는데 그렇게 뭐 잘했다라고 그렇게 써줬냐 체험 확인서에 그럼 교수가 아니 그럼 결혼식장에 신랑 신부 가서 축사하는데 열심히 잘 살라고 신랑 좋은 사람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그거를 사실 지금도 뭐 방송국에도 많이들 이렇게 학생들 오잖아요. 그럼 이게 쭉 스튜디오 밖에 삥 돌아다니고 가잖아요. 우리는 인턴이라는 개념이 좀 이상하기 때문에 정말 이제 외국처럼
일을 배우게 하고 돈을 준다든가. 그리고 정말 그 아주 엄중하게 이걸 받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인턴을 뽑는 것도 거의 직원을 뽑는 것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야 아빠가 보도국장이래 뭐 이러면서 야 이게 한번 가서 한 5시간 이렇게 쭉 하는데 얘들 밥 안 사줄 수 없잖아요. 고등학생들 아이고 뭐 가령 딸 친구들이다. 그런데 내가 보도국장이다. 근데 쭉 밥 사줬어요. 그리고 한 일은 없지. 5시간이나 12시간 동안. 근데 거기다가 확인서에 KBS에서 인턴으로 뭐 일하면서 열심히 뭘 했다. KBS에서 그런 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언론사가 조선일보든 뭐든 그렇게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모르겠어요. 써줄 거는 같아요. 그렇게는. 그러니까 예. 그게 결국 법원에서 판단해야겠지만 예. 저는 법은 이거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아. 이 선을 넘으면 네가 처벌을 받는다. 이건 빨간불이니까 건너면 안 된다. 라가 선제가 돼야 되는데 당신은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미국 지금도 사실 없어요. 약간 좀 미국식이죠. 미국식의 어떤 입시제도 그거를- 사정관이라는 거를 도입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이제 오렌지 뭐 이런 나라였기 때문에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도입을 했는데 예. 난리가 났었어요. 2010년도에는. 그 지금도 2010년도 말고 2009년도하고 2011년도 학생들은 2010년도 들어온 애들은 도대체 대학을 어떻게 들어왔는지가 미스테리한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별 일이 다 많았었고 조금 정비가 됐는데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래도 불균형하지 않냐. 왜 외부에 불공정하지 않냐. 불공정하지 않냐. 좀 뭐 저 다른 학생들은 피해 본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그때 당시에 고대의 입시 전형은 그 외국 유학반 예. 그 친구들을 따로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하고 아예 경쟁이 안 됐던 구도였던 거예요. 지금도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자본주의 모순 같기도 한데 저는 경제적으로만 보면 아니 자기소개서나 수능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수능 같은 거 하면 수시 모집을 하면 막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입시철에는 한 달 만에도 어지간한 학원들은 그냥 200만 원 받아요. 그리고 보통 고3 강남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사교육에만 써야 될까 말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되게 불공정해요. 지금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공정한가? 근데 그걸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시험 제도는 그럼 공정한가? 입시 사교육에서 거의 쪽집게로 막 해줘. 관리도 해줘. 수능도 해줘. 그 다음에 뭐 이 모든 것을 다 해줘요. 학교 내신까지. 그래서 한 사람 애가 들어가는데 뭐 1억, 2억씩 썼다고 해쳐요. 뭐 그거는 합법이죠. 저는 근데 예. 그거는 합법이야. 너무 가신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나는 합법이지. 그거를 따지기 근데 진짜 예. 스카이캐슬이죠. 스카이캐슬이죠. 그럼 불법은 아닌 거예요. 조국 전 장관 부부는 스카이캐슬 이어서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비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예. 근데 그게 불법이어야 하느냐는 저는 좀 회의적이라는 거예요. 그래? 저도 그러니까 이제 법이 이제 변호사님 앞에서 불법이냐 합법이냐 아니,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과감히 해보자면 이렇게 1년에 드러난 과정들이 예.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공직의 임무를 수행하기엔 좀 부적격하지 않냐. 제가 합법, 비합법, 불법 이걸 따지기는 조금 이제 제 능력이 안 되는 거고. 그때 당시에 언론의 보도의 핵심은 공직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네, 이런 그것만 보자면 예, 예. 오늘 주제와는 약간 다를 수 있지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로 넘어가면 유재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특이하게도 올 초부터 다시 터졌고 이게 이렇게 보여져요. 저는 검찰도 정치적으로 지금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 청문회 날 동양대 표창장 가지고 기소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동양대 표창장은 아직도 법적으로 판단을 지금 못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 중순경에 조국 장관이 2차 검찰개혁 발표하고 사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조국 전 장관한테 확실하게 걸리는 거는 없어요.
지금도 그렇고. 네, 예. 근데 유재수 사건이 갑자기 올 초에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재수 사건 자체를 보는 시각도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유재수라는 파견 공무원의 감찰을 무마했다라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 유재수 비위 사건을 통보받고 사표받아 자른 것뿐이고 검찰이 정경심만으로는 조국을 얽어매지 못해서 유재수를 끌어들여서 조국을 계속 치려고 한 또 하나의 정치적 기소다라는 시각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 재판 과정은? 저는 일단 유재수 씨한테는 구속까지 돼 있는데 미안하지만 예. 유재수 씨가 뭔데 청와대가 그렇게까지 감싸려고 했을까? 그 동기가 없어요. 아직까지 드러난 게. 물론 수사 초기에 네. 언론에는 거기에 뭐 여러 지금 유력 인사들이 뭐 청원을 했다, 네. 봐달라고 했다, 문자를 받았다. 예. 재판 이미 시작되는데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재수가 친문의 핵심인 것처럼 나왔잖아요. 친문의 핵심이라고 보기에는 저는 유재수란 이름 자체를 이 사건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늘공과 어공의 차이가 있어서 이분은 늘공이잖아. 늘공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친문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 있는데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보기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여전히 뭐 의혹을 제기할 수도 있고 예. 이제 재판과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구조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있고 민정수석실의 밑에 반부패 비서관이 있고 반부패 비서관의 밑에 이제 그 감찰 팀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감찰 반원들이 있죠. 예. 근데 검찰이 기소한 건 뭐냐면 감찰반이 유재수 금융위원회 당시 갑자기 금융위원회 뭐였지? 예. 유재수 씨를 감찰해 봤는데 뭔가 문제가 많더라. 문제가 많아서 더 추가적으로 이 감찰을 하든 수사를 하든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뭐 사표 쓰고 나가도록 했다. 수사를 하질 않고 그냥 금융위원회 통보해서 징계만 받고 했다. 예. 그러니 이거는 감찰 반원들이 더 감찰할 수 있는 것을 중단을 시킨 거다. 힘으로 누른 거다라는 게 공소장의 내용인데 예. 재판에서는 공방은 있었습니다. 공방은 있었는데 초기부터 문제가 이제 이거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측의 변호인이 이렇게 변론을 한 거예요. 자, 이거를 중단을 시킨다는 얘기는 감찰을 뭔가를 더 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감찰을 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예. 중단을 시켰다는 거 아니냐. 예. 그런데 감찰 반원들은 검찰은 각각이 다 수사권이 있고 공소권도 있고 다 독립관청이기 때문에 권한이 있지만 감찰 반원들은 권한이 없다. 그러니 이 권한은 누구에게 있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도 아니고 이인걸 특감 반장도 아니고 오로지 민정수석에게밖에 없다. 권한이 없는 사람들을 뭘 중단을 시키느냐라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감찰 반원들이 감찰이라고 하는 게 무슨 영장을 받는다거나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다거나 소환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 풍문, 탐문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유재수 씨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러니까 중단시킨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종료가 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는 게 조국 전 장관 측의 변론의 요지고요. 그렇죠. 그런데 검찰 측에서는 증인들을 불러서 참 이게 또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반부패 비서관하고 이인걸 특감반장은 다 검사들이지. 검사들인데 예. 검사들인데 조국 전 장관 측의 주장이 사실상 맞다고 인정을 했어요. 어. 근데 감찰 반원들은 예. 나와서 또 증언들을 굉장히 더 진행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단시켜서 기분도 나빴고 우리가 뭐 포렌식도 해봤는데 뭔가 비사실이 굉장히 많아서 중징계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왜 더 이상 뭘 안 하지? 라고 해서 의아했다라는 식의 진술들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봤었을 때는 저는 일단은 사실 조 전 장관 측의 얘기가 맞게 들려요.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면서 혼돈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자기네들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예. 당연히 그래서 재판장이 이 부분도 사실은 이 재판 첫 부분에 약간 이것도 재밌는 얘기인데 예. 판사가 검사한테 이거 혼돈하신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보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근데 검찰 측에서 추가로 증인 신청해서 감찰 반원들은 그거 아니었다. 우리가 보기엔 틀림없이 뭐 더 해야 되는데 그냥 종료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사건과 대비되는 사건이 이제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우리 금감원. 예. 이제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 주축이 돼서 이제 금감원
그 부원장보입니까? 이렇게 두 이제 간부에 대한 징계 요청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상당히 비슷하다? 배치되더라고요. 예. 이제 배치되는 게 예. 여기 그 논리대로라면 금감원에 어떤 손도 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감찰의 대상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민정실에서 금감원에 현재 네. 예, 그와 같은 이제 징계 요청 그리고 내지는 이제 그와 같은 절차들이 진행되고 있는 데에 대한 의아함 이게 있고요. 예, 예. 조국 민정수석도 징계 사실, 그러니까 통보를 해서 금감원에서 네. 징계하도록 했고, 그래서 네. 금감원에서는 사표를 그렇죠. 금융위에서는 사표를 받은 네. 거죠. 네. 징계가 안 된 게 아니라 그렇죠. 징계할 것이냐, 사표는 받았어요. 네. 네. 징계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사표 받는 게 징계인가요? 뭐 anyway 그렇게 하고 유재수 이분에 대해서 과연 그 이제 그 아니, 부분을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 아니, 같은데. 예, 예. 그 위에 있는 파견 공무원이었으니까 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사표 받는 거나 또는 그보다 더 이제 심한 거는 네. 파면이겠죠. 네. 네. 예. 둘 중에 하나 말고 또 다른 어떤 권한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법정에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예. 그걸로 싸우진 않아요. 그걸로 그건 왜냐면 싸우진 왜 안 예. 싸우냐면 일단 이쪽에서는 그렇게 종료해서 넘겼고 그 다음에 징계는 이쪽 권한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예, 민정수석의 권한 관여할 게 아니니까.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유재수 씨 이제 그 아까 그 부분을 변호사님도 언급하신 것 같은데 공소장에 보면은 천모비서관이 유재수가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문재인 정부가 금융권을 휘어잡고 갈 수 있다. 이렇게 본다라면 과연 유재수 씨가 뭐 별다른 실권이 없는 그런 분일까? 그건 아닌 것 같고 당시 이제 금융위에서의 국장 지위도 상당히 이제 요직이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BS 기자분께서 저에게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금융위 국장을 하다가 물을 먹은 거죠, 이 사람이. 금융위 국장 시절에 네. 있다가 저기로 간 거죠. 이제 예. 이제 물을 먹은 겁니다. 예. 물을 예. 이제 한직으로 갔다. 예, 한직으로 간 겁니다. 예. 국장으로 있다가 예. 감찰이 진행되고 민주당으로 피신했다가 그렇죠. 부산시 그렇죠. 그렇게 된 부시장으로, 겁니다. 예. 경제부시장으로 예. 예. 이렇게 갔고 현 정부에서는 물을 안 먹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리고 제 생각에 그리고 KBS 기자분 증언에 의하면 유재수 씨는 당시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상당히 이제 당 내부 인력들과 민감하게 밀접하게 연관된 분이다. 이런 말씀 제가 들은 적이 있어서 이분 제가 봐도 이렇게 아웃사이더에 있다.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나. 예. 아니, 뭐 예. 아웃사이더라기보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직원도 나오고 있어서 네, 그건 네, 단면이에요. 예. 박근혜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런 것 같죠. 이 어떤 금융위의 국장 정도의 레벨이 친문이다, 비문이다, 반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이 상식적으로 약간 가령 지금 홍남기 부총리도 그 반문이 아니냐라고 비난을 받으면서 네네네. 부총리 직위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끝나고 나면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부총리까지 하셨으니까 그분은 아까의 그 분류에 의하면 엄청난 친문으로 분류되는 거겠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혀 친문 같지는 않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직위를 금융위 국장의 직위를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마 그 부분은 예. 사실은 저는 단순 동기가 아니라요. 검찰에서도 만약에 이게 뭔가 그런 압력을 할 만한 외부적인 동인이 있었다라면 뭐 있는지 없든지 밝혀낼 수 있었다라면 그거는 아마 공수처실에 명백히 포함을 시켰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게 물고 네. 들어갔어야죠. 네. 근데 직권남용 아까 사표 받은 것 정도로만은 아니고 더 했어야 된다. 그래서 직권남용이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권리행사 방해다. 감찰 반원들의 권리를 방해했다. 예, 네. 그게 이제 그 검찰의 기소 내용이니까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정의연과 윤미향 회계 부정 의혹 이 부분은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잠깐만 이야기하고 끝을 맺죠. 뭐 그러실까요? 예. 네. 어떻게 먼저 좀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 부분은. 예. 그 정의연 사태 같은 경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걸 좀 단순하게 보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어떤 회계 장부에 있어서 지금 몇 가지 이제 드러난 문제가 있는데요. 보조금 등 이제 수입 지출이 누락이 되어져 있고, 그다음에 차명 계좌를 사용해져 있고, 그다음에 안성 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배임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예. 정대협 장부를 보면 이건 돈의 입출과 잔고가 전혀 안 맞습니다. 이제 수억 원이 안 맞는데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본다라면 회계 장부 수준이 이제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이제 뭐 이건 냉정하게 조악하다. 예, 조악하다. 예, 그리고 감사를 수행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또 부담 없이 받아들인다라면 이건 회계사들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의견 거절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정도로 조악하다. 그렇죠. 정확하죠.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30점이다, 70점이다, 50점이다, 42점이다 점수를 매길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작성해 와야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가끔 뭐 옹호하는 회계사님들도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90점 맞을 수 있다. 90점 맞으려면 원래 답안지를 다시 작성해 와야죠. 국세청의 비영리 단체는 그런 네. 식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회계사가 계셨잖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제 한번 이제 음. 예를 들어보자면 이제 최호윤 회계사님께서 이제 KBS에서도 나와서 이제 몇 차례 말씀하시는데 야 수입 지출 누락 없어 다 기재돼 있더라 보면 안 돼 있어요. 참고로 정의연도 다 기재돼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고 네. 그리고 또 하나 뭐 그분께서 원래 세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다. 여기 이제 제가 가져왔는데요. 인건비, 임대료, 기타 이렇게 세 가지로만 하는 거다. 보시면 총 몇 가지냐면요. 12가지네요. 여기 보시면 12가지로 하는 거고 더군다나 이것에 이제 그분이 말씀하신 것의 문제는 뭐냐면 이 지출 목적을 이와 같이 구분하는 거고 예. 애시당초 그분이 문제 삼았던 그리고 회계사들이 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언론에서도 그걸 받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건 1번에 대한 지적이었어요. 1번에 왜 자꾸 기타로 집어넣어서 금액을 한꺼번에 해버리느냐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우리 최호윤 회계사님은 3번 항목에 대해서 야 이건 세 가지로만 적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약간 엉뚱한 대답을 한 거죠. 그 무슨 정당 지지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나는 뭐 순천에 살아, 뭐 여수에 살아, 해남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비영리 단체 다른 일반적인 비영리 단체도 예. 회계가 좀 약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약할 예, 텐데 예, 예. 그 다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그 비영리 단체 저도 이제 비영리 단체 공익법 뭐 계셨잖아. 15개 정도 뭐 뉴스타파도 아직도 감사를 맡고 있는데 이게요. 그 예. 아주 재정 규모가 낮은 데가 있고 예. 지금 정의연 정대협 같은 경우는 딱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1년에 20억 정도가 기부금이 들어오고 1년에 20억. 예. 그리고 20억 정도가 항상 예금으로 있고 예. 그리고 20억 정도가 부동산으로 있는 딱 20억, 20억, 20억 이런 단체란 시민단체 말입니다. 중에서는 그나마 좀 탄탄한. 이런 시민단체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시민사회 진보 진영 내에서 따진다라면 제 생각엔 5손가락 안에 찝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뭐랄까요? 기본적인 아니 자유총연맹이랄지 옛날부터 그런 데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관심도 없고 거기 진보단체는 아니시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안 아니 어떻게 기관 자체가 네. 비영리 시민단체니까. 예. 아, 그런가요? 거기 예. 영리단체 아닌가요? 제가 그런데 실상은 영리 사업도 합니다. 비영리 그쵸. 시민단체도 그런데- 가끔 영리 사업을 해도 돼요. 그럼요. 예. 그런 데는 사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자유총연맹 이런 데는 수백억 10배, 엄청나게 그럴 텐데. 수백- 10배, 수천억, 50배 예. 이렇게 될 겁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뭐 그런 것까지 따진다고 하더라도 예. 20억 정도면 네. 뭐 탄탄한 거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했었어야 됐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아쉽고 제일 아쉬웠던 부분은 뭐냐면 예.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용수 할머니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을 때 예. 왜 시민단체가 과거에 하던 대로 하지 않았을까? 무슨 과거에 하던 말씀이냐면 대로? 예. 정의연이라는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A라는 단체에서 발생했다 하면은 저 같으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선수들 모여서 시민사회 선수들, 회계사, 변호사 모여서 이거 단순하다면 단순하거든요. 예. 통장들 다 모은 다음에 예. 통장들 다 모아 예. 해가지고 이거를 장부로 엑셀로 재구성하면 됩니다. 이제까지 모든 것들을 그럼요. 그게 그러네. 예. 그게 음. 어렵다면 어렵지만 지금 이와 같은 사회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조금만 기다려 봐라. 우리가 이거를 다 엑셀로 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증빙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사실은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왔어요. 저도 그렇게 뭐 작년에 재작년에 그러니까 예를 A라는 들어서. 단체에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아. 그때 누구를 부르겠습니까? 또 김경률을 부르죠. 가서 아. 이러 하고 이거 좀 몇 천만 원 펑크가 났고 사고 났다. 이렇게 이제 뭐 실태 보고서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작성해 드리죠. 그럼 이제 그에 따라서 시민사회 내부에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번에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던 게 저 역시 좀 기다렸죠. 입장을 기다렸죠. 뭐 저를 부르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가장 먼저는 시민사회 내부에서 사람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 그런 거를 작성을 해야 될 텐데 불과 이용수 할머니가 문제 제기를 하기 하루 이틀 지나서 시민사회에서 연속적으로 문제 없다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아는 문제 없는 거를 확인도 해보기도 그렇죠. 전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시각, 회계사인 제 시각에서는 점수를 매길 수 없는 답안지인데 예. 다들 우리 제가 존경하지 않는 분들이 예. 야 이거 90점 맞아 80점 그리고 커트라인이 80점이라면 다 충분히 할 수 있고 의심할 만한 여지는 없어라고 회계사도 아니고 그러네. 그냥 시민사회 일반 명망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뜨악하더라고요. 일단은 봐야겠다. 예, 예. 예, 서류를 보고 판단을 하자. 그렇죠. 예. 예. 저는 뭐 회계 장부나 엑셀 파일을 보면 약간 구토증이 나는 사람이라서 숫자를 보면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 회계사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예. 다만 이런 부분은 좀 있어요. 아쉬운 부분은 이제 회계사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안성 쉼터 같은 데는 저는 이게 뭐 악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원주택의 가격에 대해서는 지금 보도가 나온 식으로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예. 7억 5천만 원이 결코 비싼 곳도 아니었고 예. 전원주택은 몇 년이 지나면 가격이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예. 그때 당시에도 이미 사실은 그 가격대에 비싼 집들이 그보다 더 높은 가격도 있었고 주변에서도 예. 근데 그거를 마치 뭔가 비싸게 일부러 사서 한 것처럼 만드는 바람에 논란이 커졌던 이유 중에 하나 이거 이용수 할머니가 두 번째 기자회견할 때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많이 해먹은지 몰랐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일방적으로 제기한 의혹을 듣고 이용수 할머니는 그동안에 난 또 속았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용수 할머니의 그 말을 언론이 또 받아서 또 폭로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이 그러니까 저는 몰라요. 회계장부를 저는 볼 줄도 모르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있는지는 밝혀져야 될 일이지만 이미 사람들의 인상의 머릿속에는 뭔가 부정한 잔태처럼 찍혀버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저는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저 회계사님 오시면 네. 꼭 그걸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이 비영리 시민단체들이 깨끗하게 잘 운영돼서 특히 이렇게 이제 명분 있는 일이잖아요. 역사청산이랄지 일제 제대로 된 사과를 받아내고 이런 거는 이 정의연이든 아니면은 윤미향 의원이든 아니든 간에 윤미향 의원은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은 분명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일은 이제 계속 이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이고 근데 이런 정도로 꼼꼼하게 만약에 볼 거라면 가령 저널리즘 토크쇼 제의에서 조선일보가 배달이 됐는데 아침에 배달되자마자 그거를 페이지로 처리해서 그냥 공장으로 가버리고 그게 계란판으로 만들어지는 조선일보뿐만이 아니고 신문사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럼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아니 이걸 누가 법사위원님들은 어디에서 고발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가 정말 투명해지려면 아니 저거는 유가부스로 저게 들어가는 거야? 바로 계란판이 되는데 유가부스로 들어갔다고 하면 저 수많은 저 페이지들이 그러면 일단 광고주를 속인 거 아니에요. 독자와 시청자를 속인 거 아닙니까? 독자들을 속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이 또 스물스물 가서 그 사람들의 판매 부수를 올리고 정부로부터 보조금 비슷하게 광고 협찬비를 받아요. 우리나라 신문사들은. 그래서 본인들의 매출액의 약 30% 정도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와. 근데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나올 때 그 기준도 또 유가부수야. 그러면 정부도 속인 거잖아. 아니 그러면 정부 세금, 그 다음에 광고주들의 돈, 그 다음에 독자들의 돈,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 해에 1년에 배당금을 방상훈 사장 같은 경우는 한 30억씩 받아가요. 난 그거는 왜 이런 식으로 정의연처럼 사고하지 않는 거지? 아니 뻔히 증거가 있는데 왜 이런 사고는 한국 언론은 전혀 안 할까? 한국 언론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 언론이 주체인데 왜 그걸 바깥에서 해줘야지. 한국 언론이 하는 거 아니 난 그게 네, 너무 네. 이상하다는 거지. 왜 이런 거는 검찰이 고발을 안 하고 검찰에 고발을 해서 이거는 다 속이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유가부수를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 게 엄연히 공영방송에서 보도가 돼서 이달에 기자상까지 받았어. 그러면 한국 기자협회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방송기자연합회도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뭔가 조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고발을 하고? 당연히 뒤따라야죠. 그쵸? 네. 하나만 덧붙이고 싶은 건 이제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그건 좀 이제 그 매도자께서 양도세 신고한 취득가액이 5억 4천이라고 해요. 예. 5억 4천. 이제 저는 그것도 이제 부풀려졌을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당시 안성에서 그와 같은 가액에 7억 5천 가액이 이제 전원주택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이제 하나 이제 전 약간 당황스러운 것이 예. 적절한 비율일지 모르겠지만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 그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예. 안성쉼터가 저는 지금 7억 5천이냐 8억 5천이냐 6억 5천의 가치가 있느냐 당시 이게 별로 중요한가 싶은 게 안 사면 되거든. 응? 7억 5천이면. 근데 그거는 이제 가치에 보기 나름이에요. 예. 왜 제가 전원주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거를 팔았던 본인도 왜 그 집이 비싼지에 관해서 언론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 밝혔고 그러니까 전원주택을 실제로 운영을 해보신 분들은 서울의 일반 부동산을 보는 방법과 전원주택을 보는 방법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예. 그거는 그냥 일반 물건처럼 이렇게 감가상각이 되는 게 전원주택이에요. 서울의 부동산들은 감가상각이 거꾸로 되죠. 묵으면 올라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고 예. 거기 그 안성쉼터 같은 경우에는 뭐 나무 한 그루만 3천만 원짜리가 꽂혀 있고 그래요. 연못을 파고. 그래서 그때 그거는 뭐 판단 잘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입주를 계획했을 당시하고 상황이 크게 바뀐 부분이 2015년대 위안부 합의 덜컥 예. 박근혜 정부에 써버린 것 때문에 할머님들이 안락하게 전원주택으로 가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계속 바깥으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상 쓰지를 못했다라는 거고, 근데 그때 살 때만 해도 정말 좋은 집을 구하려고 했다는 게 윤미향 의원의 얘기고, 예. 근데 가치가 실제로 그 정도 나가는 일은 현장을 또 취재했던 다른 또 대한 매체들의 언론의 기자들은 그 이상 충분히 나갔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PD수첩 기사를 보면 아니던데. 그랬어요? 예. 그것도 이제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요거는 약간 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요거는 또 이제 예. 검찰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예. 사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더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한두 달 있어요. 후에 그럼 두 분 다시 한번 나와가지고 이야기해 주시죠. 불러만 주시면. 예, 김경률 회계사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경영의 이슈 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